안녕하세요. 정성을 다하는 무토상 대표 최영규입니다. 오늘은 주택임대사업자 내야 할까? 내야 할까? 내지 말아야 될까? 그거에 대해서 제가 오늘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. 제 대답은 일단 노인데요. 이 결론은 이 브리핑 뒤에서 말씀을 드릴게요. 네이버에 정다부를 쳐주시면 저희 정성을 다하는 부동산 홈페이지에 들어오실 수가 있으세요. 많은 부동산 물건과 정보가 있으니 한번 들어오세요. 취득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이 임대주택 사업자 등록을 내면 이 취득세에 대한 혜택이 있어요. 이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신규 분양주택이어야 되고요. 4년 이상 임대 유지를 해주셔야 됩니다. 이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이 주택임대사업자는 단기 4년과 중공공 8년으로 유지가 되는데요. 단기만 내셔도 취득세는 감면을 받을 수 있으세요. 취득 후 60일 이내 시, 군, 구청에 이 임대주택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해주셔야 됩니다. 혜택은 취득세가 200만원이 나왔을 때 100% 감면, 200만원 초과, 그러니까 200만원은 안 되겠죠. 200만원 초과가 나왔을 때는 85%를 감면을 해줘요. 재산세는 요거에 대해서도 감면 또는 면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. 단기 임대 사업자는 이제 4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. 40제곱미터 이하, 이제 원룸이나 오피스텔 요런 걸 보시면 돼요. 이거는 면제. 60제곱미터 이하는 50% 감면, 85제곱미터 이하는 25% 감면이 되겠고요. 준공공 임대사업자 8년, 40제곱미터 이하는 면제, 60제곱미터 이하는 75% 감면, 85제곱미터 이하는 50% 감면, 요런 내용이 되겠고요. 놀래죠? 여기서 잠깐, 바로 이러한 주택임대사업자를 냈을 때 재산세 혜택을 받으시려면 2호 이상 임대주택 사업자 등록을 내셔야 가능하세요. 이게 무슨 내용이냐? 만약에 제 집이 하나 있어요. 근데 아파트를 하나 사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냈어요. 그러면 1호가 되죠. 그러면 이런 재산세 혜택을 못 받으시고요. 제가 만약에 전세를 살아요. 근데 주택 2개를 임대사업자를 내면 그게 이제 임대사업자 개수가 2호 이상이 되죠. 그럼 이때 재산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신 거예요. 좀 아니죠. 어떻게 보면 한 채만 내도 그 임대사업자로 인정을 해줘서 재산세 감면을 해줘야 되는데 2호 이상만 꼭 이건 알으셔야 되고요. 종합소득세 매달려 있죠. 종합소득세는 단기하고 중공공은 좀 달라요. 그러니까 단기 임대사업자는 소득세 30% 감면, 중공공 임대사업자는 소득세 75% 감면이 돼요. 그러니까 중공공이 많이 유리하겠죠. 그러니까 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면적은 85제곱미터 이하, 수도권은 6억 원, 수도권 외에는 3억 원까지 됩니다. 임대소득은 이제 혜택이 축소가 됐어요. 이제 이 작년 9월 13일, 2018년 9월 13일 이 부동산 대책 이전에는 이전이나 이유는 같은 거는 1, 2주택 소유자, 3주택 소유자 2천만원 이하는 분리과세가 맞고요. 2천만원 초과는 종합과세. 이게 바뀌어진 게 이제 1, 2주택 소유자는 전세 부분에 대해서는 비과세예요. 3주택 소유는 전세에 대해서 과세인데 9.13 대책 이전에는 60제곱미터 이하와 3억 원 이하에서 이제 보증금이 주택 이 소유자가 제외가 됐는데 이게 40제곱미터 이하, 거의 원룸이죠. 원룸과 2억 이하 주택에서만 제외를 시켜줘요. 그러니까 혜택이 줄어든 거죠.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9.13 대책 이후에
이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의 이제 혜택이 거의 없다시피 그냥 줄어들어 버렸어요. 좀 안 좋은 정부 정책의 이제 신뢰에 대한 부분인데, 요것도 이제 뒤에서 설명을 드릴게요. 제일 중요한 양도소득세죠. 양도소득세를 중과를 배제를 시켜줬어요. 이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이 법안을 내면서 9.13 이전에는 배제를 시켜줬는데, 이제 2018년 9월 14일 신규 취득한 조정대상 지역 내, 그러니까 이 수도권이라고 볼 수 있죠. 그 주택은 양도세 중과를 하겠다고 발표를 했어요. 이게 참 제 개인적인 생각은 참 안 좋은 선택 같아요. 두 채는 10%, 세 채일 때 20%를 중과를 지금 때리겠다는 거거든요.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적용이 됩니다. 중공공임대주택은 8년 하면 50%, 10년 70%. 요것도 이제 가격이 수도권은 6억 원 이하, 수도권 외 3억 원 이하. 계속 면적은 85제곱미터 이하예요. 여기서 계속 85제곱미터 이하를 말씀드렸잖아요. 근데 60제곱미터 이하가 하나 있죠. 이게 취득세입니다. 그거 혼동하지 마세요. 종합부동산세. 여기서도 이제 정부의 오락가락한 이 정책이 나오는데요. 그 9월 13일 이전의 정책에서는 이 종합부동산세를 배제하기로 해주기로 했어요. 그러니까 이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낸 주택은 종합부동산세를 배제를 해주겠다. 근데 이걸 또 바꿔버렸죠. 9월 14일 신규 취득한 조정 대상 지역 내 주택은 종부세 합산. 그러니까 주택임대사업자를 다 내라고 해놓고 이제는 이런 식으로 싹 바꿔버리는 거죠. 이 안에서 이제 이 소주를 드시고 계신 분은 주택임대사업자를 내신 분. 저 밖에 행복해 보이죠? 저분들은 아직까지 주택임대사업자를 안 내신 분들이에요. 좀 춥지만 그래도 행복해 보이죠? 트리도 있고. 이 안에 계신 분은 따뜻하긴 해요. 근데 소주로 몸이 많이 상하셨죠. 주먹으로 탁자도 치시고. 임대사업자 조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취득세, 재산세는 9.13 이전이나 이후나 똑같고요. 이 양도세하고 종합세, 요게 이제 9.13 이후에 달라진 게 조정대상 지역 내에 배제를 안 해주기로 한 거예요. 임대사업자 대출도 마찬가지고. 그러니까 거의 9.13 이후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자를 뭐 이전이나 이후나 내신 분들은 혜택이 많이 줄어든 거죠. 이 주택임대사업자를 내신 분들이 기회비용을 상실했다는 내용을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. 임대사업 등록 시 임대료 인상을 제한을 5%로 제한을 했죠. 근데 정부의 대책은 1년에 5% 인상을 해도 된다고 지금 정부 정책을 내놓은 건데, 이게 현실에서는 실질적으로 적용이 안 돼요. 왜냐? 임대인이 계약서를 이제 쓰죠. 월세 임대차 계약을 쓸 때 임차인 보고 얘기를 하죠. 1년에 한 번씩 올려줘라. 근데 어떤 임차인이 그거를 수용을 해주겠어요? 안 한단 말이에요. 그럼 어떻게 하냐? 내가 2년 계약을 하든 3년 계약을 하든 그때 올려주겠다. 그러면 임대인은 거기서 오케이 할 수밖에 없어요. 왜냐면 임차인이 1년에 한 번씩 5% 올려주겠다 그러면 계약을 할 사람이 없겠죠. 그러니까 이 정책은 실효성이 없어요. 그러니까 만약에 뭐 5년, 3년, 2년 이때마다 한 번씩 올릴 수 있는 건데, 좀 정부에서도 고민을 해봐야 될 사항인 것 같아요. 기회비용 상실, 임대 의무기간 단기 4년, 중공공 8년 동안 매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. 의무기간 내 매도 시 과태료, 감면세금, 그러니까 여태까지 감면됐던 세금을 다 토해내야 되고요. 가산세까지 내야 돼. 이 가산세가 무섭습니다. 과태료는 1,000만원에서 9.13 대책 이후에 5,000만원 이상으로 인상한다고 발표를 했어요. 어마어마하죠. 이 1,000만원 정도면 그냥 내고 팔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. 근데 이 5,000만원이라는 거는 이게 엄청난 세금이죠. 이게 거의 못 판다고 보시면 됩니다. 단기 임대 4년. 여기서 이제 주의하실 게 하나 있는데,
이 주택임대 사업자와 주택임대 사업자는 4년, 소득세법은 5년이에요. 이게 무슨 말이냐? 이 주택임대 사업자 세법은 이제 지방세란 말이에요. 근데 지방세는 4년만 지켜도 이제 이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, 4년 뒤에 이제 이 주택임대 사업자 의무기간이 지나서 아싸 팔아야겠다 했을 때 여기서 딱 걸립니다. 왜냐? 이 국세는 5년이거든요. 국세는 이제 양도소득세 부분이 되겠죠. 재산세.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1년의 어떤 그 텀이 생겨요. 그래서 정작 단기는 4년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5년 뒤에 파셔야 되는 상황이 와요. 그러니까 요거는 정말 중요한 사항이니까 꼭 숙지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. 자, 이제 임대사업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. 실질적으로 임대사업자 혜택을 받기가 어렵습니다. 지금까지 설명을 드렸죠. 매도 제한, 임대료 인상 제한으로 이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내신 분들이 기회비용이 상실됐어요. 그리고 현 임대사업자의 혜택 축소와 규제 강화로 선회. 이 정부가 이런 쪽으로 정부 정책을 선회했죠. 매물잠김 현상으로 단기 가격 상승. 9.13 대책 이후에 단기적으로 상승한 효과는 있었어요. 근데 지금 와서 보면 거의 미비하다고 볼 수가 있죠. 중장기적 부동산 시장 예측 불가. 부동산 시장을 예측하는 거는 뭐 전에도 쉬운 건 아니었는데 더 불투명해졌죠. 지금 어떠한 이 최저임금 인상도 있고, 뭐 정부가 이 어떤 한국적 특수한 이 경제 상황에 맞춰서 정책을 내는 게 아니고, 어떤 선진국에 대한 사례, 뭐 독일, 스웨덴 이런 북유럽 국가들의 선례를 보고 정책을 짜는 것 같은데, 그 마음은 알겠어요. 마음은 알겠는데 우리나라만의 그 독특한 경제적인 어떤 특징이 있죠. 이거에 맞춰서 정책을 짜야 되는데, 뭐 복지, 뭐 집값 내려가고 뭐 다 같이 잘 살면 좋죠. 근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잖아요. 근데 그거에 맞는 좀 정책을 짜줬으면 좋겠어요. 그리고 이제 아까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주택임대 사업자를 내야 할까 말아야 할까? 저는 놉니다. 그 이유는 이제 6번부터 나와요. 정부의 이 오락가락 정책으로 인해 신뢰를 부족, 그러니까 신뢰를 잃었다는 거죠. 처음에 혜택을 준다 했다가 9.13 대책 이후에 뺐고 신뢰가 부족하죠. 정부의 임대사업자 정책을 소급 적용이란 사업자 등록 고민, 이게 제일 큰데, 이 정부가 9.13 대책 이후에 한 사람만 하겠다 뭐 이런 식이 아니고, 그 전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냈었던 분들도 다 소급 적용을 해버린 거예요. 9.13 대책 이후의 정책을. 그러니까 지금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내시려고 하는 분도 만약에 올해 또 9월에 발표가 됐단 말이에요. 2019년에. 그러면 또 바뀐 걸 소급 적용할 거 아니에요, 정부가. 그러면 지금 낼 필요가 없는 거죠. 그러니까 이 오락가락한 행정과 이 신뢰 부족한 이 정부의 정책, 그 사업자 등록증을 고민하고 계세요. 그러니까 정부가 만약에 주택임대사업자를 안 내면 너네 혼나, 이럴 때 빼고는 그전에는 저는 안 내는 게 맞다고 봅니다. 지금까지 정성을 다하는 대표 최은규였습니다. 아래 전화번호가 나오죠. 뭐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바로 제가 친절하게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. 네이버에 정다부를 검색하시면 저희 부동산 정보를 손쉽게 보실 수 있으십니다. 감사합니다.